정신 차려! 고객들이 돈으로 보이잖아? 그럼 니네 끝난 거야. 없이 운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월 500 벌다가 첫 달 월급 70만 원이었어. 거품 낀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매출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나는 달랐으니까. 트레이너의 트레이너. 아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와 이거 관리자 아무나 못합니다. 자, 우리 CFA 정규과정 1기 이후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트레이너에서 트레이너 플러스 알파로 이 센터의 총괄 매니저로 승격한 우리 김호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트레이너 인식이 조금 엄청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를 시작한 이유, 호연쌤의 스토리를 좀 한번 들으면서 한번 답변을 받고 싶어요. 일단은 이 분야에 이제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이거를 갖게 됐던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6살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인대 파열부터 시작해서 한 4번 정도의 수술을 했습니다.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태권도 선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선생님이었어요. 재활 트레이닝에 대해서 그때 너무 매력이 느꼈던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 그때 26이었어요. 처음으로 정직원으로 트레이너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코코몽이라는 사람의 DM을 들어가서 원포인트 레슨을 처음에 신청을 했죠. 가서 이제 인 선생님을 처음 만나고 상담을 했을 때 이미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저한테 세일즈 다 하셨어요. 코코몽이라는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러면서 코코몽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트레이너들의 트레이너라는 책을 가방서에 맨날 넣고 다녔어요. 지하철 오고 갈 때마다 맨날 읽고, 처음엔 케어로 시작했던 게 인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면서 트레이너 교육도 배우고 싶었어요. 금액이 저한테 처음엔 부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규과정 때 왜 신청을 했냐, 올라와 있던 캡션 글을 봤습니다. 이 금액을 자신한테 투자도 못하는 그런 트레이너가 고객한테 이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 지금 아까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우리도 사용하겠다, 그런 캡션들을 읽었죠. 제가 트레이너로서 계속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달랐으니까. 나는 내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인생이 변화되는 제2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느끼면서 자존감을 계속 채웠으니까. 그래서 되게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만큼 번아웃도 되게 빨리 왔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못 케어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쏟아붓다 보니까 배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찾아갔던 거네요. 이 배움을 멈출 수 없는 직업이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교육 듣고 나서는 어떻게 좀 많이 변했나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매출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매출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OT 회원님들이 오셨을 때 거의 95% 이상 등록시켰습니다. SOS 평가법을 이용해서 10분에서 15분 내지로 비포 애프터를 만들다 보니까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95% 이상의 결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트레이너 김호연과 교육을 들은 후에 김호연, 어떤 게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듣기 전으로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저만의 수업 단원이 생겼습니다. 받으러 오신 회원님들 시작과 끝, 그 기승전결 그 안에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왔을 때 바로 기구 뺑뺑이가 아니라 운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지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접목해야 하는지 프로그램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겠다, 이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개인마다의 케이스에 정말 많았을 텐데 케이스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만족했으니까 이 사람도 만족할 거야 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되게 많이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런 독백의 시간을 가졌지만 배움이라는 게 좀 있어줘야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배움에 있어서 CFA 정규 과정이 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CFA 정규 과정이 솔직히 말해서 저렴한 세미나가 아닙니다. 비싼데 그 정규 과정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눈빛부터 달라요. 그거를 1기 때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다른 트레이너한테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하고 번호도 교환하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따라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릴스를 어떻게 만들고 회원님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스토리나 릴스로 올라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정규 과정의 SOS 평가법, 컨디셔닝 케어, 티칭 이런 것도 정말 좋았지만 그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나 열정 자체가 높다 보니까 서로 배우면서 정규 과정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 잘 배웠다, 뭐 이런 뜻일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였죠. 이 정규 과정 속에서 SOS 평가법, 그리고 세일즈, 컨디셔닝 케어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이 배웠었고,
그거를 같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도 하나를 얻다 보니까 군인으로서 지냈던 생활에서 이제는 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트레이너 생활에서 조금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다던데 예, 정규과정 이후에 좀 어떻게 그 부분이 발전이 됐는지 그럼 궁금합니다. 정규과정 듣고 나서 트레이너에서 이제는 300평 이상의 헬스장의 총괄 매니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김호연이 되었습니다. 네, 헬스장을 오픈하기 전에 센터 내에서 자체 교육을 했었습니다. 자체 교육 내에서 가장 먼저 선생님들한테 알려졌던 내용이 SOS 평가법이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할 줄 알아야지 고객 개인화를 만들 수 있고 그 개인화를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트레이너로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스킬이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케어가 들어가고 그 케어가 없는데 어떻게 바디빌딩의 운동을 접목할 수 있을지 평가 없이 운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운동이거든요. 정말 평가 없이 운동을 시키거나 고객의 개인화를 시키지 않고 본인들 했던 운동만 시키거나 그런 트레이너들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자면? 야, 고객들이 돈으로 보이잖아? 그럼 니네 끝난 거야. 니네 매출도 진짜로 바로 그냥 떨어진다. 정신 차려! 우리 호연생 같은 경우에는 N년차 트레이너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총괄 관리자로 레벨업이 됐는데 이 N년차 트레이너 분들이 배워나가야 하는 이유, 인간이라는 동물은 도태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정이 생기게 되면 내가 나태해지고 도태해지기 쉬워지는 거죠. 이 트레이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지금 매출을 잘하고 그 상황에 심취해 있는 거죠. 거의 정직원만 4년 넘게를 트레이너를 하면서 느끼지만 절대로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매달 월급이 달라지고 매달 매출이 달라지고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진짜 매일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달에다 1년 뒤에 나는 시간만 주구장창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서 일을 좀 하고 계신데 관리자로 레벨업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내가 트레이너일 때 트레이너를 바라보는 것과 관리자가 돼서 이제 트레이너를 바라보는 차이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트레이너로서 지낼 때가 더 좋아요. 의외인데? 트레이너 할 때는 개꿀바는 위에서 시키기만 하는 그런 관리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관리자를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케팅, 그리고 홍보, 센터 관리,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적인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한 교육까지 다 해줘야 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이 매출 잘하는 것과 세일즈를 잘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수업 잘해? 오케이. 수업으로 매달 1000 찍어? 오케이. 잘하네.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러면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의 정규 과정도 듣고 또 다른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는 월급이 그래도 500 이상은 계속 벌어갔던 트레이너였습니다. 제가 그런 대형 센터에서 나오면서 스카우트 제의도 되게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뭐 월세 지원, 뭐 아니면 이적료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갔던 게 PT샵이었어요. 그 PT샵 대표님이랑 처음에 면접을 보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많은 급여를 챙겨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기회였고 제가 PT샵 들어가서 월 500 벌다가 첫 달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 달 월급이 12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180만 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급여의 공통점은 계속 상승됐다라는 거예요. 수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입이 별로 없었고요. 그 조그만 유입도 100% 잡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급여가 올라왔었던 거고요. 그렇게 한 달에 7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아닌 운영적인 것도 신경 쓸 수 있고 그거를 대표님과 같이 공부하고 도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전단지 돌리는 걸 정말 싫어요. 막 벌거벗고 다니는 것 같고 근데 진짜로 급여가 바닥을 쳐보니까 창피함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밖에 나가서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 성균관대 그 대학가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첫날에 진짜 많이 떨렸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2명이 됐고요. 그 다음번엔 전단지도 하루에 100명한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버는 돈은 적었지만 시간과 또 다른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입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이 매출과 돈만 보는 사람이었다가 또 다른 이제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됐던 거고요. 그 대표님 어디서 만났죠? 정규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이 정규 과정 속에서 그런 인연을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울에서 300평 이상의 헬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호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